수리아바르만 2세의 죽음 이후 동남아시아는 격동의 시기였다. 태국과 대월국, 참파국이 세를 확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과거 수리아바르만 2세 시절 식민지 지배를 받아야 했던 참파족은 그 분노를 표출하듯 크메르를 휩쓸기 시작했다. 당시 크메르의 왕 트리부바 나디티아는 결국 참파족 전사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된다. 하지만 역사는 아직 크메르 편이었다. 지금까지도 크메르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손꼽힌 자야바르만 7세가 등장한 것이다. 당시 참파군은 중국 난파선로로 위장해 메콩강을 지나 자연호수인 톤레삽을 거쳐 앙코르에 들어왔다. 하지만 왕의 죽음 이후 정치 세력을 규합한 자야바르만 7세의 반격으로 다시 톤레삽으로 밀려나 군사를 정비하고 있었다. 자야바르만 7세와 참파군과의 운명적인 대결이 펼쳐진다. 이것이 크메르 역사상 가장 유명했던 톤레삽 대전이다. 함선의 크기는 최대 27m에 달했고 평균 20명의 사공이 노를 저었으며 25명에 달하는 정예 병사들이 탑승했다. 기본 무기 체계는 창과 활, 화살, 방패가 전부였지만 대군들은 주로 적군의 배를 끌어당긴 다음 밧줄로 고정시키고 육박전을 벌이는 방법으로 전투를 계속했다. 자야바르만 7세와 참파왕도 직접 해전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투의 치열함에 대해 훗날 타프롬 사원의 비문은 이렇게 전한다. 자야바르만 왕은 참파의 왕을 죽이고 법을 세웠다. 자야바르만 왕은 수천만 개의 활로 적군의 장수를 죽이고 지상을 보호하였다. 1181년 지식이 철학자를 능가했다는 왕비와 함께 자야바르만 7세의 대관식이 거행됐다. 앙코르와트 건설자였던 수리아바르만 2세와 함께 크메르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왕 자야바르만 7세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러나 자야바르만 7세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도탄에 빠진 백성과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시였다. 그는 우선 대대적인 도시정비 사업에 착수한다. 그 첫 번째는 견고한 방어벽 설치였다. 방어벽을 둘러싼 얕아진 도시 둘레의 해자도 다시 복원됐다. 바깥으로부터 끌어들인 물은 동북쪽에서 흘러와 남서쪽으로 흐르도록 보완됐는데 그 폭이 무려 120m. 이처럼 깊고 넓은 해저와 9m 높이의 방어벽을 설치함으로써 그 누구도 침략할 수 없는 철옹성의 도시 앙코르 톰을 새롭게 건설한 것이다. (9세기) 초 건설돼 전쟁으로 불타버렸던 앙코르 톰 내부의 왕궁도 동시에 복원했다. 그동안의 왕들이 힌두 사원을 지었던 것과 달리 자야바르만 7세는 그가 복원했던 당시 세계 최대 도시 앙코르 톰 그 정중앙에 불교 사원을 짓기로 한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이것 바이온 사원이다. 종교적으로 이전의 왕들과는 확실히 달랐던 자야바르만 7세는 매년 5월이면 직접 영불수도 행했다. 영불수란 불상을 씻기는 성스런 의식. 왕비는 불교 가문에서 성장했고
자야바르만 역시 아버지로부터 불교 신앙을 이어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자야바르만 7세가 집중했던 것은 바로 군사력. 혼돈의 시기를 겪었던 크메르의 군대를 강력하게 정비했다. 2만 마리가 넘는 군사용 코끼리로 구성된 코끼리 부대와 보병, 기마병, 해병, 화살을 집중적으로 발사하는 전차 부대가 있었으며 한 개 소대는 칼과 방패로 무장한 보병 30명과 군마 5필,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는 잘 훈련된 코끼리 1마리가 배치됐다. 자야바르만 7세가 놀라운 것은 이때 왕도에서 태국에 이르는 800km의 고속도로와 121개의 숙박소, 102개의 병원을 세웠다는 것이다. 이에 자야바르만 7세는 마지막 야망을 드러낸다. 정예의 코끼리 부대, 여군, 기병, 그리고 보병 등을 총 출동시켜 주변국을 정벌키로 한 것이다. 이미 건설된 고속도로는 가장 빠르고 이동하기 쉬운 진경로였을 것이다. 출정엔 반드시 병사들만 참여했던 것은 아니다. 한번 출정하면 수만 명이 몇 년씩 다녀와야 했기에 가족까지 동반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것은 단지 군사적 이동뿐이 아닌 사회적 이동이기도 했던 것이다. 자야바르만 7세는 우선 대월국부터 정벌키로 하고 용로와 해로를 통해 동시에 진격해 들어갔다. 어쩌면 크메르의 운명과 동남아시아의 역사를 바꿀 수도 있었던 전쟁. 하지만 이 전쟁의 결과에 대해 정확히 전해지는 것은 없다. 단지 크메르의 역사는 이렇게 기록한다. 자야바르만 7세는 적들에게 가공할 만한 복수를 하겠다고 서약했다. 18년간이나 인내하며 굴욕을 참은 끝에 그는 수미일관하게 그 일을 완수하였다. 잘 훈련된 말로 구성된 민첩한 기병과 보병, 적의 사기를 일거에 제압할 수 있는 코끼리 부대 등을 통해 대월국의 병사들을 압도했을 것이다. 그것은 크메르 역사상 가장 치열했고 가장 모험적이었으며 가장 최후의 정복 전쟁이기도 했다. 그리하여 자야바르만 7세의 시절 크메르의 영토는 북으론 라오스와 태국의 코라트 고원에 닿았고 서쪽으론 미얀마, 남쪽으론 말레이 북부, 그리고 동쪽으로 베트남 중남부에 이르렀다. 이 모든 것이 오늘날 캄보디아인들이 앙코르와트의 건설자 수리야바르만 2세와 함께 자야바르만 7세를 가장 위대한 왕으로 손꼽는 이유다.